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볼 대학은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논술을 제외하면 교과 학교장 추천, 그리고 종합에는 두드림 전형, 이렇게 두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선 교과 학교장 추천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지만 이 서류 종합평가라고 하는 30%가 반영되는 되게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천 인원도 고교별 8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건국대학교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의 이 교과 전형이라 볼 수 있겠죠. 반영 방식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일단은 학생부 교과라는 70%의 형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기준했을 때 국수영사한, 국수연가한 해서 상위 10과목의 석차 등급만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총 가장 잘한 10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영 점수를 보시면 1등급은 과목당 10점을 주고요. 2등급이 9.99를 줘요. 그러면 올 1등급이면 100점이죠. 근데 올 2등급이면요. 99.99입니다. 심지어 올 3등급을 갖고 있는 친구도 99.95예요. 올 1등급에서 올 3등급 차이의 간격의 총점이 0.0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70%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종합평가라고 하는 학업, 진로, 인성 및 사회성이나 이 역량에서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입시 결과를 단순하게 우리가 합격 컷으로만 따져서 보기에는 동국대는 상당히 물음표가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은요, 이제 면접형의 다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2단계 면접인데 1단계 서류에서 반영하는 게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이에요. 그리고 이 1단계를 패스하면 2단계에서 면접을 활용하는데 면접의 개별 면접 평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전공 적합성하고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서류 평가에서 봤던 그 영역을 거의 그대로 물어보겠죠. 아무래도 이제 서류 확인이니까. 근데 이거 말고 중요한 게 전형 취지의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류 평가 항목에서는 원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인데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의해서 면접으로 거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 같다. 물론 되게 다단계라는 게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면접에서 다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입시 결과 컷이라고 하는 데서 아직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이 되게 심각한데 종합전형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회계학과인데 50% 컷이 3.04고요. 70% 컷이 4.9예요. 경영학과인데 50% 컷이 3.03이고 70% 컷이 5.35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비슷한 학교인 건국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가 되게 2등급 중반대, 70%가 넘어가야 3등급 초중반대 정도인데 편차값이 너무 심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1단계 서류로 분리한 친구들의 학업 역량도 편차가 큰 것도 있지만 면접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합격되는 학생들을 봤을 때 면접의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전형 취지의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잘 보여지는 학생들이 뽑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평범한 일반고에서 서류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면접 단계만 기준으로 잡으면 자사고 및 특목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면접 요소를 정말 준비가 잘 된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뽑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한 학업 역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요소들을 동국대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입시 결과 컷들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반면 학교장 추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꼭 기준했을 때는 다 1등급인데 70%, 80% 넘어가는 경우에 특이한 입결 컷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교과로는 올 1등급이나
올 2등급이나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편차값이 난다고 보기 어려워요. 반대로 서류 종합평가라고 하는 요 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돼서 1.0, 1.1, 1.2 이 원래 간격 차이가 굉장히 큰데 교과에서는 동국대만큼은 이게 의미가 없다. 1.1, 1.2가 날아가고 1.4, 1.8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교과 전형하고는 조금 흐름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단 인식을 한 상태에서 동국대학교 입시 결과를 봐야지만 조금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오늘만큼은 제가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입시 결과들을 한번 보시고 외고 친구들의 가능성들이 크니까 이러한 모집 단위를 지원할 때는 외고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뭐 전공 적합성, 전형 취지,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된다. 그걸 따져보시고 내가 지원을 해도 되는지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동국대학교 종합전형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보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저는 그냥 2.0도 추천만 받을 수 있으면 추천만 받으면 지원하자. 네. 어차피 0.0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올 2등급, 올 1등급 기준 했을 때 등급 간의 이 수치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합평가 30%에 의해서 얼마든지 70%컷 뒤로 넘어가면 보세요. 중어 중문학과 3.5가 붙잖아. 그럼 3.5에 추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본어학과 보세요. 1.9 뭐 지리교육과 이런 거 보세요. 1.7 2.0도 추천만 받으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종합평가에서의 이 적합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대신 지원하실 때 그거는 생각을 하자. 모집 단위와 연관되는 교과목은 이것만큼은 1등급이 나와야 된다. 요거는 좀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 보이시는 대략적인 70%, 뭐 1.5, 1.6, 1.7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력하는 과목을 1등급 찍고 그게 조금 안 되는 건데 2등급 때는 나와주는 정도. 10과목에 대한 산출 등급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등급들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쭉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시는 거를 더 권장드려요. 사범계열은 그래도 꽤 높다. 지금 70%컷 기준 해도. 종합전형 기준 했을 때는 50%컷 정도가 아마 순수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회과학 계열도 뭐 똑같은 흐름이죠. 저는 일단은 2등급 이내면 추천만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아무래도 10과목 기준일 때 1등급 이내에 있는 애들은 일단 그 숫자에 의해서 동국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추천을 쭉 받으면 솔직히 올 2등급 추천받기가 어려운데 아까처럼 요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천만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지원 전략을 짜자. 아무래도 사회과학 계열처럼 외고보다는 자사고 학생들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고와 자사고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체능 계열에서는 영화영상학부, 연극학부가 중앙대 다음으로 유명한 게 동국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장 추천은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학원 역량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종합전형 기준에서는 아마 예고 친구들이 대거 지원들을 했겠죠. 그래서 3등급, 5등급. 그렇게 치면 아마 중앙대가 동국대보다는 상위 버전이니까 한 2등급대에서 뭐 한 3등급대가 아마 중앙대. 그러면 3등급대에서 5등급대가 동국대. 뭐 요런 라인들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연계열도 지금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2등급 이내에서 추천만 받을 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과목 기준에서는 그냥 저는 1.9 이내면 추천만 오케이 되면은 동국대 저는 과감히 쓰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아마 전 과목 기준 하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아마 2등급 초중반 라인 정도 나오겠죠. 되게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류 평가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교과 전형임에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연계되는 모집단에 연계되는 교과목은 일단 1등급을 찍자. 그리고 두 번째 연계되는 교과목 관련되어 있는 진로 활동 명확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옵션만 되어 있으면 저는 학교장 추천 충분히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겠느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소위 얘기하는 교과 이수, 이게 전공 적합성 아니면 이제 진로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요거하고 가장 일단 우선순위 매치되는 게 교과 이수 현황. 요 부분이 일단은 무조건 맞물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요것도 결국엔 이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을 쓰시던 두드림 전형을 쓰시던 결국에는 서류 평가라고 하는 공식만큼은 유사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둘 다 연동이 될 수밖에 없죠. 학교장 추천으로도 내가 서류 종합평가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두드림 전형에서도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면접이겠죠. 특히 요거 전공 취지 적합성 요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맞출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제가 볼 때 합격의 포인트가 아닌가. 근데 그런 게 되면 2등급 중후반에도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3등급 때에 대거 합격한 학생들이 자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지방 명문고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1단계 서류에서의 포인트, 2단계 면접에서의 전공 취지 적합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면접 대비가 아주 철저하게 잘 된 애들이 아니겠느냐. 공과계열 뭐 흐름 비슷하죠. 일단 1.9 이내, 2.0 이내, 그 정도에서 쭉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1.0이어야지만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에너지 신소도 1.5. 전자전기공학부가 타 대학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과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1.7. 10과목 기준했는데도. 산업시스템공학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0% 컷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모집 단위들이 분명히 보이지만 70% 넘어가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1등급 10과목 기준했을 때 1.7, 1.8이라 하더라도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 뭐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제 몇몇 학과들이 아무래도 자사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치열하게 한 걸로 보여지니까 그래도 50%꼭 기준하면은 일단은 반수 이상은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한 걸로 보여져요. 약대입니다. 약대인데 10과목만 반영을 하고 최저도 없다? 무조건 1.0이어야죠. 뭐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야말로 올 2등급 이런 친구들은 붙을 수 없다. 지금 36등이 50%고 50등이 70%인데도 1.0이에요. 그냥 1.0이다. 종합전형 기준하면 50%컷 이내가 1.38이니까 일반적으로 1.2 이내 정도의 일반고 학생들, 그리고 그게 좀 넘어간다 싶으면 대부분이 자사고, 특히 전사고 학생의 가능성들이 크다. 네, 마지막으로 보는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이제 생명과학 계열은 주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쓰는 거고, 의생명공학과가 거의 약학과에 맞먹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적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죠. 다른 모집 단위들하고 흐름들이. 종합전형 기준에서도 50%컷 보면은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했고 70%로 기준해서 봤을 때도 뭐 바이오 환경 과학과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일반고에서 대부분 이쪽은 주로 경쟁해서 합격한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동국대학교였습니다. 타 대학들에 비해서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필요한 학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로서 이 동국대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익대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